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여권이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의석수 대비 추천권 분배를 둘러싼 여야 갈등을 지속하며 헌재 공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앞두고 여권이 헌재의 편향성을 강조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박성재 법무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경제 외교 후폭풍을 고려하라며 윤 대통령을 말렸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내란 관련 질의에 증언을 거부했으나 경찰 조사서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나 모순을 빚고 있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과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인 채택은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이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으로 체포조 100명 명단을 작성했으며 이 중 10명이 현장에 투입된 정황이 검찰 수사로 포착됐습니다. 경호처 강경파 구속영장 반려와 탄핵 찬반 집회는 설 연휴 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어선 2척이 좌초되어 2명 사망했으며 용산 한글박물관 화재는 방화로 추정됩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이민자 단속 강화로 한국인도 체포됐고 AI 기술 경쟁과 관세 갈등으로 미중 긴장이 호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 강제노역 역사 은폐 시도를 재개했습니다. 내일 전국은 흐린 가운데 기온이 상승할 예정입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미국이 동맹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관세 전쟁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캐나다, 멕시코는 즉각 25%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중국은 WTO 제소를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시 관세 추가 인상 가능성을 경고하며 무역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 첫 체포 사례가 발생하며 교민 사회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추정 15만 명의 한인 불법 체류자 중 범죄 전력자 중심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법 체류자도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IC는 최근 7,412명을 체포했으며 이민자 사회 전반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방첩사 간부 2명을 피의자로 전환하며 내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 정성우 전 처장은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계엄군 출동 명령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극우 단체들은 폭동 책임을 두고 내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4개 단체가 별도 집회를 열며 상호 비난을 쏟아냈고 후원금 유용 논란까지 겹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여부를 판결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가 유지될 경우 탄핵 심판 진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임명 거부해야 라고 압박 중입니다. 국립항을박물관 화재로 소방관 1명이 부상했으나 문화재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제주 인근 바다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2명 사망, 2명 실종됐으며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의료 수송기 추락으로 6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워싱턴 헬기 충돌 사고, 사망 67명, 발생 이틀 만에 일어나 충격을 더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산 AI 딥시크를 개발한 인물을 영웅으로 떠받들며 자존심을 세웠지만 대만 등 해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새 공항이 들어설 8곳의 지역이 새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으며 특히 중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최종 임명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은 임명을 촉구하며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주장하며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다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6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최근 잇따른 항공사고로 인해 안전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국립항을박물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다행히 문화재 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한편 제주 해상에서는 어선 2척이 좌초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방화로 추정되는 아파트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안전에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쌀 소비 감소로 인해 올해부터 대규모 감산이 시작됩니다. 농업계는 변화하는 식생활에 맞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일본은 군함도 역사 왜곡 논란 속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약속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최대 금강송 군락지가 호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풍경의 진수로 불리는 자작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의료 수송기가 쇼핑몰 인근에 추락해 탑승자 6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군 당국은 여객기와 충돌한 블랙호크 헬기가 연방정부 연속성 비밀 훈련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항을박물관 화재는 3, 4층을 완전히 소실했으나 사전에 별도 보관된 8만 9천여 점의 문화재는 무사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증축 공사장 용접 불씨로 추정되며 전시품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청년 선동 사건에서는 변호인단 모집을 빌미로 20대 청년들을 포섭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피의자 휴대폰에서 정부 전복을 위한 선동문이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SNS와 게임 플랫폼을 통한 조직적 모집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제주 해상에서는 어선 2척이 암초에 좌초해 선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15명 중 12명이 구조됐습니다. 한편 미국 ICS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한국인 불법 체류자를 첫 체포하며 전면 단속을 예고, 교민사회 긴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은 16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됐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 10% 추가 관세가 본격화되며 자동차 13.6%, 반도체 4.7%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일본은 군함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합의를 다시 무시했으며 유엔 문화재기구는 일본의 역사 왜곡 보고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청권은 100만 명 이상 동의 사안도 정부 회신율 23%에 그치며 유명무실해졌고 한파 피해로 봄감자 7,000에이커가 꽁꽁 얼어붙어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구글 제민이 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기관 표적 탐색 및 해킹 기술 탐구를 시도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에 적발됐습니다. YTN이 뽑은 헤드라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재판관 3명의 제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야당은 이를 선동 정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모두 묵살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상원의 선관위 장악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소 후 첫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으며 석동현 변호사는 시민과 청년 중심의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AI 추경을 제안했고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산 국립항을박물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정조의 한글 편지 등 주요 문화재는 무사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는 어선 2척이 좌초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다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전 헬기 충돌 사고로 한인 3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 군용 헬기는 충돌 전 고위직 대피 비밀 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었고 철강과 반도체에도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수출은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 강제동원 명시를 또다시 제외해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연휴가 끝나가면서 아쉬움을 달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과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고 남양주 공장 창고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담비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곤충을 이용한 음식물 처리 방법과 친환경 난방기가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YTN 24뉴스의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